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간의 한국 순방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방한인 이번 일정은 여러 면에서 역대 미 대통령들의 첫 방한과는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한미동맹을 다진 양국 정상에 숨가빴던 지난 2박 3일간의 일정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한범 국방대 안보보장대학원 교수,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 막을 내렸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많나 보이고 또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도 찬찬히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그동안의 미국 대통령들의 일정과 좀 이제 차별화가 됐죠. 보통 이제 일본을 먼저 방문했는데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점이 있었고요. 또 한국에 오면 대개 이제 DMZ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안보 일정이 주를 이뤘었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방문한다든지 또 재계 총수들과의 어떤 간담회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회담 이런 일정을 잡음으로 해서 기존의 한미 동맹이 이 중심축을 이뤘던 안보, 군사안보 분야에서 이제는 경제 분야까지의 어떤 동맹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왔다가 가면서 그다지 뭐 큰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기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IPEF라고 하는 다자 협력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이제 한국이 참여하는 그런 성과까지 내고 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 교수께도 총평 여쭙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매우 이례적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까지 저희가 봐왔던 정상회담 패턴하고는 상당히 다른 패턴이 보였다는 거는 모두의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그 항공우주작전본부 여기를 방문함으로써 이 2박 3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는 것은 역시 이 한미 동맹의 군사안보적인 의미 그리고 지금 한반도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동북아시아의 뭐랄까 엄중한 그런 국제 정세도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봤던 그런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 찬찬히 좀 살펴보면 첫날 도착 후에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 방문했고 마지막 날은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과 만남을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방안에서 이제 경제 동맹을 넘어서 기술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 NSC 경제안보 대화도 출범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성과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시대라는 것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이런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가속이 붙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크게 나눠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안보 분야, 군사안보적인 분야와 그 외에 다른 어떤 사회적인 것들 내지는 경제적인 사안들을 조금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었던 시대가 이제 바야흐로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시대로 지금 이미 진입을 했고 그것에 속도가 붙고 있는 지금 그런 시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기후 변화를 넘어서서 이제 기후 위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지금 기존의 그 경제적인 구조를 탈피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누가 먼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 주요 경제 국가들의 그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봤었을 때에 지금 그 시점에서 이 한국과 미국이 그런 숙제를 지금 같이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동반자로서의 어떤 입장을 서로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말씀해 주시는 국제 상황에서 오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출범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빠지면 국익의 피해다라고 하면서 이제 참여 의사를 확고히 했는데 이게 미국 중심의 경제 단체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기구라는 평가도 있고 대중 외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수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것은 간단하게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념적인 어떤 경쟁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지금 문제고요. 지금 중국이 예를 들면 이러한 그 IPEF에 우리 같은 나라들이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껴하고 명백하게 좀 반대 의사 내지는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지금 중국을 어떤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탈탄소 경제로 나아가야 하는 부분들 이러한 그 시대적 맥락에서 어떤 규범이 새로 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예를 들면 일예로 우리 개인정보라든지 우리 지금 주민등록번호 하나를 가지고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예. 이런 부분들 어떻게 관리할 건가?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관리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떤 식의 관리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게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규범들, 규칙들이 새로 짜져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 살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든지 그 배척하려고 한다든지 비단 그런 시각에서 볼 만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인류에게 또 다른 하나의 큰 시대적 과제가 놓아져 있을 때 그 새로운 규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미 정상 안보 행보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도발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 시점에서 이 방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기 전에 북한의 핵실험 내지는 또 ICBM 발사 같은 그런 도발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 분석들이 좀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방한 기간 중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물론 이제 북한의 행동에 대비해서 도발에 대비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항공우주작전본부라고 오산에 있는 이제 지하 벙커인데요.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여러 개 문을 통과해야 되고 또 육중한 철제문으로 되어 있는 아주 은밀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미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핵심 지휘부가 여기 설치가 돼 있는데 이곳을 이제 양국 정상이 같이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사실 한반도 주변의 모든 그 군사 동향이라든지 이런 정세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아마 양국 정상들이 이 한미동맹의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구상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는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핵에는 핵이란 대응 방식이 처음으로 천명된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기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예, 이번 그 공동성명에 보면 협력과 또 견제에 대한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면 그 연합훈련 확대라든지 확장 억제 협의체 그리고 유사시 미 제공 전력의 핵을 명시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북한을 견제하는 데 조금 더 방점이 찍힌 성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권 문제에 대한 거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을 했고요. 네. 다만 미국의 한국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태도가 바뀌면 얼마든지 협력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열린 입장을 좀 내비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선언은 빠졌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은 이제 사실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직 그 대북 정책 기조라든지 외교 정책 기조가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내용들이 좀 확정이 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미국이 쭉 써왔던 CVID에 대한 내용도 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 좀 신중하게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공동성명에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했다라고 명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기자단과 브리핑을 하면서 현재로선 한국의 쿼드 추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쿼드 가입이 좀 공식화되지 않는 수순으로 보이는데 한중 관계, 지난 사드 때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상황들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네, 뭐 미국 쪽에서도 지금 우리 정 교수님께서 그 북한 관련한 부분도 잘 해설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여러 가지 신중한 단어 선택 기조를 좀 조정하는 그런 지금 시기로 보여집니다. 쿼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인도-퍼시픽 경제 프레임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후자 지금 IPEF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원칙을 만들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열린 구조로서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원년 멤버로 지금 들어가서 룰 세팅에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도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쨌든 다자간 협의체이기 때문에 사드 때와는 같을 수가 없는 게 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방어적 기제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우리 사이의 어떤 양자 간의 문제로 이게 가게 되면서 이런 소위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했던 것인데 그때 또 이제 반중 정서가 확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랑 다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IPEF라는 것은 열린 구조로 규범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차원의 그런 프레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동조하는 그런 국가들과 같이 연대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진실하고 진지한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가 하면 또 이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헬로우 이상 끝. 그러니까 인사만 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연스레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중함을 내비친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도 북한도 먼저 본인들의 카드를 내비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강대국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써도 사용과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 앞서도 이제 IPEF나 쿼드 같은 얘기들도 했는데요.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데 모든 국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이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국력을 쏟아볼 여력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북한이 확실하게 어떤 태도 변화, 입장 변화를 보여주면 그때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보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은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미국 바이든 정부도 이제 들어선 지 1년 됐습니다만 아직 대북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카드를 꺼냈다가 예를 들면 도발이 됐든 뭐가 됐든 카드를 꺼냈다가 이게 잘 먹히지 않았을 때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역시 미국의 카드를 먼저 본 다음에 남한 새 정부의 카드를 먼저 본 다음에 뭔가 행동에 옮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박 3일간의 방한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빠른 회담이었고 그리고 그 회담도 예정보다 길게 많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악수하고 어깨동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 사람의 케미가 좋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한일 관계의 청신호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두 정상 간의 케미, 소위 말하는 케미가 좋다라는 건 당연히 좋은 사인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물론 이게 국가 대 국가 간의 일이고 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 동맹 사이에 어떤 파트너십이 기조에 있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얹어서 이렇게 이제 대통령들끼리의 케미까지 조합이 잘 된다면 당연히 그것이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예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시절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유교적 관점에서는 이제 손 아래라고 할까 이제 연세가 더 젊으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프렌들리하게 아주 정말 친구같이 그런 훌륭한 그런 리더십을 이렇게 보완하는 리더십을 서로 보여주셨는데 우리 윤 대통령도 제가 취임식 때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연상의 분들에게 이렇게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담은 듯한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시잖아요. 아주 그거는 저희가 뭐 우리 유교적인 그런 도덕관념에서 봤을 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미국 분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뭐랄까 굉장히 권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미덕으로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정상 간에 역시 이 이념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매치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미당은 모두 북한의 ICBM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을 내놓긴 했지만 방한 기간 북한이 도발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 중인데 이 기간 동안 도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지난 주말 동안에도 방한 기간에 도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제가 받고 아마 없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한의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구상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직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확실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이제 외통수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순방 기간은 조금 관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코로나가 환자가 0명이었다가 이걸 갑자기 대동난이라 건국이래 대동난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입장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외에 모든 것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곧 해외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번 순방 기간에 도발이나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북한이 국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결국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또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도움을 걷어차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관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이유, 특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방한할 때 도발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북한 이슈라고 하는 것을 미국 정치에서 미국 국내 정치에서 북한 이슈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놓기 위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제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라든지 ICBM을 발사하기 위한 뭐 액체 연료가 주입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실험을 하거나 이렇지 않아도 이런 임박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서방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 언론의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북한 이슈를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에서 좀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이미 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 설명 말미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 시일 내에 워싱턴에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초청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워싱턴에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저도 지금 지난 2주 동안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상당히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도 지금 역대 지금 40%가 무너졌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저도 여러 도시를 지금 둘러봤는데 아주 경제가 좋지 않은 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전에 일단 9월 그 UN 또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는 늦어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혹시 그 전에라도 여건이 좀 허락한다면 가셔서 이번에는 조금 그런 우리 기업이라든지 그런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시게 되면 좀 경제 행보를 하시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보장대학원 교수,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